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요즘에 역시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가 선보인 그 GPT-4.5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용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뭐 일부분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그 AIPT놈의 단골 손님이시죠. 단골 패널이신데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실제 모든 일반인들, 유성규 이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일반인들도 사실 그 GPT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GPT-4.5 출시 이후에 일반인들이 다양한 그 방법을 뭐 공유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강사, 이쪽 파트의 강사분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또 전국적으로 전국구 또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그리고 별도 관련된 마케팅 기업도 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이종범 다솔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솔인이라는 SNS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창업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창업학이나 아니면 마케팅보다는 AI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기업 가릴 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다 챗GPT나 생성형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업무 효율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천후시네요. 어쩌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종호 대표님하고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안 지가 이제 1년 정도 그쵸.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창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팅방이죠. 단톡방 이런 걸 운영하시는 개념이었는데, 저도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큰 규모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걸 또 이끌고 계셔서 한번 만나봅시다 해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쯤에 인연인데, 이렇게 또 오늘 또 좋은 자리에, 또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GPT-4.5 관련해서는 할 얘기들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오셨으니까 네네. 저희가 원래 게스트 오시면 제대로 뽑아갑니다. 그래서 그 GPT를 처음에 이제 나왔지만 GPT-4.5의 경우에 또 어떤 또 체감도가 있으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네, 그 GPT-4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GPT-4가 나오고 나서 계속 모달들이 붙었었어요. 네. 그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달리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붙었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멀티모달로 한 번에 이제 그 실현한 그런 게 GPT-4.5여서 네. 그게 좀 이제 결과값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나오기도 하지만, 네. 무엇보다 이 GPT-4.5를 발표를 하면서 예전에는 GPT-4를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료 사용자한테도 아주 뭐 적은 양이긴 하지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는 이 GPT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GPT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 사용자한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서 이 유료 사용자들만 누렸던 그 혜택들을 무료 네. 사용자가 누릴 수 있어서 네. 좀 저변 확대가 되고 있고 네.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이슈가 사실은 무료예요. 그동안에 그 챗 GPT를 쓸 때, 맨 처음에 무료로 쓸 때 3.5 버전을 이제 무료로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료화하면서 이제 4 버전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서비스들도 좀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하려면 또 일부 유료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챗 GPT나 그러니까 그 LLM 모델에서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1번 주자죠. 네. 1번 주자라고 볼 수 있죠. 챗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료 버전의 한계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GPT-4.5를 개방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냥 쓰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할 수 범용성이- 있겠다라는 그쵸. 어떤 그런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범용성이 굉장히 이제 음. 커진 거고 일단 여기서 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GPT-4.5를 네. 무료로 어느 정도 일정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했다라는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일단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전 연령대를 다 포함을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네. 필요하면 유료 결제를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음. 사실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무료를 써야 돼요. 근데 일정 부분이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분들도 그 친구들도 그 어르신들도 이걸 네. 접해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람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사실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건 아니면 자식들한테 요청을 하건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요청을 하건 쓰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략이죠. 네. 반대로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들은 자체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죠.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해외의 유료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한국형 UI로 변형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들이 사실 좀 타격이 클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네요. 우리나라 성향상 국민들 특징상 무언가 하나에 딱 꽂혀서 사람들이 많이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기로 쏠림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기점에 GPT로 오픈 AI로 쏠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네요. 물론 이제 올해 6월 이제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6월에 이제 글로벌 I/O 행사가 이제 애플에서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그때만야 뭐 지금 뭐 약간 뭐 카더라라는 식으로 오픈 AI와 아이폰이 결합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네.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휴대폰 시장도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이 벌어질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냥 오픈해서 무료로 일부 오픈했다라는 이 자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도 한번 써볼 수 있네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산업 전방위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AI 피팅룸 하면서 뭐 근미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변화가 빨리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용자분들, 그 국민들 이런 분들이 GPT-4.5를 이젠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GPT를 홍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GPT-4.5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사실 AI 피팅룸이 뭐 일반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방송처럼 각각 이 기능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개인 방송처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모신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강의를 하려면 결국은 그저 사전에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라는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을 전제로 해서 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게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나 뭐 다른 뭐 강의할 때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챗GPT에 들어가 보면 무료 사용자들은 그냥 챗GPT 버전으로 나오는데 네. 유료 사용자들은 버전이 나눠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GPT 3.5, GPT-4, GPT-4.5, 5는 이제 옴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GPT-4.5에 그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최고 성능의 모델 맞아요. 이라고 달려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원래 GPT-4에 달려 있던 건데 네. GPT-4.5로 옮겨갔어요. 네. 실제로도 사용을 해보면은 GPT-4가 출력해주는 결과값보다 네. GPT-4.5가 출력해주는 결과값의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료로 푼 거죠. 그러니까요. 유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GPT-4.5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긴 하지만 특히 더 잘하는 거는 비전 기능이 굉장히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비전 기능이어서 그냥 이미지를 올리면 예를 들어 PDF 파일을 올려서 요약해주고 분석해줘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뭐 영문으로 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거를 PDF로 전체로 올려도 분석은 해주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미지로 해서 캡처를 해서 올리면 훨씬 더 잘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유료 가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이미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 기자들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거든요. 기사를 쓰면서 그렇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하는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많은 자료가 왔을 때 한 번에 뭐 보고선 그걸 딱 도표를 뭐 그래프나 이거를 한 번에 완벽하게 분석하는 기능이 있으면 엄청 뛰어난 기자인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최근에 GPT-4.5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냥 사진을 뭐 PDF가 있지만 그걸 캡처하고 그런 과정 말고 그냥 뭐 자료가 프린트 자료라도 있으면 그걸 찍은 다음에 이걸 그냥 분석해줘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조금 일부 작성한 다음에 쓰면 실제 그래프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좀 얘기해주는 그런 사례들을 좀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그런,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를 설명해줘. 이거보다는 거기에 맞는 좀 추가적인 프롬프트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조금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글쎄,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실은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에서 네. 이 블랙박스라고 여겨지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르는 영역이어서 지금 나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면 다 카더라라고 얘기할 그쵸. 수가 있고요. 네. 많이 입력값을 넣어본 결과 나오는 결과값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많이 프롬프트를 써본 사람이 노하우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거는 예를 들어 역할을 부여해 준다든지 네, 예. 백그라운드 문맥을 좀 설명해 준다든지 예시를 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많이 질문을 해봐야 좀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멀티모달이 되면서 이런 프롬프트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얘기해도 잘 문맥을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좀 더 성능이 높아진 거잖아요. 멀티모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걸 읽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개념인데 그런 변화에서 뭐 이사님도 많이 GPT-4.5는 그동안에 써보셨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LMM 모델의 대표적인 단점을 뽑으면 다들 이제 어떤 처리하는 속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꼽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정말 빨라졌어요. 체감이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휴대폰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GPT를.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제가 좀 아빠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나와서 유튜브가 키웠다 네. 라고 할 정도로 네. 아이들한테 약간 좀 그런 걸 제가 정말 힘들 때 아이들한테 이런 휴대폰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엔 영상을 들어줬다가 네. 어느 시점서부터는 그냥 GPT를 켜줘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네. 아이가 네. GPT와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딜레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아이는 사실 길어봐야 3초예요. 근데 그 3초를 못 기다리고 먼저 다른 말을 하다 보면 프롬프트 입력이 거기서부터 꼬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GPT-4.5에선 그게 없어요. 거기서 제가 일단 제일 크게 바뀐 점이 네. 와 닿았고, 두 번째로 GPT-4랑 GPT-4.5랑 동시에 같이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가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GPT-4나 GPT-4.5랑 문서 작성했었을 때 어떤 출력물에 대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GPT-4는
제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프롬프트 입력 단계에서 네. 어떤 형식이어야 되고 어떤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입력을 해줘야 내용이 잘 나오는 반면에 GPT-4는 그런 과정이 좀 사실 좀 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만 해도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울지를 고려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네. 확실히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10살짜리 이제 큰 애가 있는데 그 영어에 대한 또 이슈는 또 모든 부모들의 아이가 있죠. 네네 네. 있습니다. 몇 살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그렇죠. 1학년. 영어 잘 하나요?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들의 과제가 사실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GPT-4.5는 이제 실제 지금 아직 그 제대로 된 그 기능들이 완전하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 오픈 AI가 그 한 달 전에 그 네. 공개했던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뭐 영상을 이제 보면서 폰으로 이렇게 촬영하듯이 자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없잖아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몇 주 내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아마 애플 아이오 할 때 그 전에 터뜨리지 저희도 한번 이제 않을까. 방송할 때 쓸 건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바로 이전에 이제 일단은 4.5 기능이 폰에서는 잘 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서 이제 대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일종의 과외 선생님을 좀 역할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영어를 이제 뭐 요즘에 뭐 글 써오르는 숙제도 있는데 사실상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하자는 개념 했더니 이게 폰에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복해야 되잖아요. 리핏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뭐 이렇게 리핏을 10번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혼자서 10번을 반복해요. GPT가 혼자서.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두고선 애도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장을 하나씩 한 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한 번 말하게끔 시간을 줘서 좀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잘했으면은 칭찬도 해주고 거기서 평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셋으로 10번을 해달라는 얘기다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아마 휴대폰에서 사용을 하면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와 읽기 이게 동시에 진행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 그렇죠, 건데 사실 몇 주 내에 그런 부분들을 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기대해 볼 만하죠. 네. 그리고 저도 계속 걱정이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언어적인 부분, 이게 사실 언어라는 건 보면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감정 표현도 들어가지고 문화도 공유를 하는 거고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도 갖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맞아요. 근데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GPT-5가 어느 정도까지 과연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사실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GPT-4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GPT-4에서도 사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도 인식했었고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음성도 충분히 인식을 다 했었어요. 근데 4랑 지금 4.5에서 나온 아직 이제 전체 기능이 다 체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게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팬데믹 때 메타버스 회의, 화상 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아마 기업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발생된 문제가 화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감정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비언어적인 걸로 어떤 대화하는 부분 그렇죠.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GPT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실 도구로만 봐야 되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처럼 사람으로 대해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의 비언어적인 부분도 인지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러한 약간 언어만으로 전달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줄까?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GI에 네.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가고 있는 분위기인 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멀리 생각하면 섬뜩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단 뭐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살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뭐 후대에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대표님 이제 강의 많이 하시니까 네네. 현장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억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생들 한 300명을 모아놓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그 해커톤 같이 무박 2일 동안에 예. 그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한 10명씩 조를 나눠서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잡아서 그걸로 챗GPT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결과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네. 아이들이 공공 데이터를 그 접근을 해서 네. 그걸로 수식을 GPT한테 시켜서 만든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어디 이동할 때 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화장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둔턱이 없거나 이런 곳들을 좌표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최단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의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감정 노동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사람이 직접 받아서 뭔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AI가 먼저 걸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악성 민원인지 그래서 걸러주고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민원만 받아서 사람이 처리하게 하는 이런 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타입까지는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프로토타입 수준이 어느 정도 개념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GPS 기반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까지 가는지까지는 구현이 되더라고요. 웹 서비스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웹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그 1박 2일 동안에 그런 결과물을 냈다는 게 일반 성인들 해커톤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모여서 코드 짜줘 하면 코드 짜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이게 되게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님도 그 개발자는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사실 또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네. 간단하게 소개 해주시죠. 회사 채널이고요. 네. 요즘에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GPT-4가 요즘 핫한 그 이슈여서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대표님 저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코드를 짜서 게임 코드를 만들게끔 맞아요.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실현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 방송에 좀 올리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조금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원래 이제 GPT-4.5가 나오기 전에 한번 이슈가 크게 있었어요. GPT-2 버전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GPT-2가 나왔는데 그게 성능이 엄청 좋더라. 그래서 게임을 만들려고 시켰더니 게임을 잘 만들더라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게 결국은 GPT-4.5였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한번 시켜보자. 똑같이 시켜봤는데 뭐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그랬더니 테트리스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카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만드는데 더 재밌는 거는 게임 화면을 캡처를 해서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은 뭐 이런 테트리스나 아니면은 이런 알카로이드 벽돌 깨기나 이런 게임들은 그 디자인이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정도까지 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한 코딩만 해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라이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임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거 예전에 그
야구 게임 아세요? 혹시? 야구 숫자 게임 1부터 뭐 9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3개씩 물어봐 갖고 원 스트라이크 뭐 투볼 뭐 이런 거. 어렸을 적에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네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GPT랑 연계해 갖고 저도 이제 했었는데 파이썬 계열로 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갖고 가끔도 요즘에도 이제 그냥 할 때 그냥 뭐 하다가 머리가 막 복잡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거 맞추는 파이썬을 돌려 가지고 맞추는 게임을 혼자서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심심풀이 개념으로 이제 그동안에 했었는데 사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게임에 있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에 있는 UI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실제 게임에는 다양하게 반영이 돼 있어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뭐 이용을 하고 어떻게 뭐 거기서 활동을 하면 액션을 취하면은 또 다른 뭐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게임 속 안에 묻어 있거든요. 녹아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 하나만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은 그냥 단순히 그 사진을 찍은 뭐 2D 개념이잖아요. 3D 개념일 경우에 3D 게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찍은 거랑 다른 각도에서 찍은 개념을 두 개를 넣었을 때 될까요? 글쎄 해보진 않았는데 네,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GPT-4.5에서 무료 사용자는 그림을 그리게 할 수는 없는데 유료 사용자들은 달리가 나오거든요. 네, 멀티모달로 들어가 있죠 기본으로. 근데 걔가 3D 모델로 뽑아줘요. 그 얘기는 이해를 하고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두 개를 넣고 뭐 만들어줘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구체적인 상황을 맥락을 네. 설명을 해서 이게 3D 화면이고 뭐 이쪽과 이쪽을 한 건데 합쳐서 비슷하게 만들어줘 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겠네요. 3D 그래서 이 3D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3D 부분이 이제 단순히 이제 3D 게임을 잘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3D 부분을 활용한 산업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앞으로도 또 활성화될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3D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 자율주행 이런 쪽은 이미 그쪽 개발자들은 4.5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 3D 부분까지 제대로 된다면 이게 다양한 산업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님 뭐 어떻게 스테이블 생각하세요? 디퓨전이나 뭐 젠트나 이런 모델들을 주로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네. 이제 차 안에 아예 고성능 PC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모델이지만 차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산 처리를 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인식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이런 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국내는 그러면 과연 자율주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랑 해외랑 자동차 산업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차이점들이 좀 커요. 한국은 지주 단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주 원가가 높다라고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해외 차량들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성능 CPU, GPU나 이런 PC가 들어간다?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불과 2, 3년 전에 한참 엣지형 네, 맞아요. 컴퓨터, 네. 엣지형 네트워크, 엣지형 네. 디바이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희 나라가 보면 2D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협회 회원사들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D 이미지의 뎁스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강제로 3D 공간화를 시켜서 예. 그걸 인식을 해서 사물의 어떤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도 제법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델들이 지금은 기존에 있던 어떤 초거대 모델을 기반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연산 작업을 하는 거, 추론 작업을 만들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건데 GPT와 같은 GPT-5처럼 이런 범용성적인 어떤 초고대 모델이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진짜 중간에 네.
그러니까 최상위 티어의 브랜딩이 되어 있는 최상위 티어의 어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만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 사실 이제 3D 영상이나 3D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은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3D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할 때도 사실상 뭐 가상환경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두 개의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각각 그 한쪽 눈에 한쪽만 보이게끔 해서 그게 뇌에 들어가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 3D처럼 구현이 됐고 그걸 우리가 3D처럼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미 3D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림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연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GPT가 더 빨리 해준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더 빨리 해주고 더 그걸 경량화시킨 거죠. 근데 그쵸.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지타산이 맞진 않는 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일외로 그 어떤 뭐라고 설명을 할까? 지금 흔히 몇 년 전, 지금도 그렇지만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가 네. 참 많잖아요. 그쵸. 어떤 예를 들어 최근에 국내 좀 공인분들도 거기에 피해를 입기도 하시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재미난 소식들을 좀 이렇게 듣다 보면 정보를 듣다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대요. 지금 이제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네. 모 국가 그 한국에 가까운 모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뜬 유명한 드라마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에 없던 제품들이 나온대요. 없던 상표들이 나오고 뭐냐면 아예 영상 자체에 네. 버추얼로 네. 제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우리 방송을 이렇게 찍었는데 일단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컵이 뭔가의 있을 수 있고. 브랜드 네.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무서운 거냐면 네. 국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달라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단순히 그 드라마 한국에서 잘 나간 K 콘텐츠 드라마에서 네. 거기서 나온 제품이니까 네. 그거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제품을 사겠죠. 그렇네요. 네. 근데 과연 그 제품이 한국 제품일까? 몰라요. 어떤 제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네. 왜냐면 사실 그걸 일일이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그 대표님하고의 인연 중에서 재미난 부분인 그 국내 그 최대 그 GPT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었죠. 했었죠. 네네.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혹시? 그 국내 그 챗GPT 관련해서 최대 커뮤니티는 지피터스라는 네. 커뮤니티입니다. 네, 제가 초창기 때 초보방을 거기서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마케팅방이랑 여러 가지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피터스가 현재는 사업화를 했어요. 예. 사업화를 해서 투자도 받고 지금 네. 굉장히 부트캠프도 하고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일단 그 사업화할 때 나왔고요. 예. 마케팅방은 거기 두고 나왔고 초보방만 현재 그러시구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단톡방을 운영할 때 네네. 최대 몇 개까지 운영을 하셨죠? 거의 한 7개, 8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단톡방에 한 1,500명까지가 맥시멈으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하네요. 초보방 10,000명 가까이 되네요. 뭐 초보방 같은 경우는 네. 그 꽉 차서 이번 방까지 만들긴 했는데 나머지 방들은 뭐 꽉 차진 않았고요. 네. 500명, 600명 이런. 그게 레벨이 좀 달랐죠. 어떤 레벨을 말씀하시죠? 초보방도 있고 맞아요, 고급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초보방이 있었고 이제 마케팅, 음. 스타트업, 뭐 유통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 가지 만들어 봤었죠. 그렇네요. 사실 그 안에서 그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 기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서 뭐 사람들하고 또 다양한 교류를 그게 뭐 한두 달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1년 1년 가까이 넘었죠.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좀 뭐랄까 특히 초보방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그 안에 한 1,500명 정도 1,400에서 1,500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의 니즈는 뭘까요?
대부분 저는 이제 초보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챗GPT에 대해서 뭐 제 주변에는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초보방을 만들었던 이유는 챗GPT 사기 앱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월 5만 원씩 막 결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초보방을 만들었던 거였는데 네. 최근에도 저희 네. 방에서 네. 챗 GPT께 아닌 네. 다른 서비스를 결제를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가장 큰 이슈는 초보분들의 이슈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들 이런 거 위주인 것 같고요. 좀 더 고급 그 스킬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방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게 일단은 그 사기 앱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GPT의 그 아이콘이 로고를 너무 그대로 많죠. 네, 엄청 그쵸. 비슷해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보면은 저도 이제 그 GPT 앱을 보면 약간 색깔이 조금 변하든지 그랬는데 그 모양은 그대로인데 뭔가 이렇게 따라해서 그런가 뭐 그래서 바뀌어가는 약간씩 바꾸는 건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대략 보면 앱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게 챗 GPT인지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저도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모르겠구나. 그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보통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앱 정보에 보면 인앱 결제를 하기 전 또는 다운받기 전에 보면 이제 제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확인을 하시면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예, 근데 네. 마실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사실 이거 그래 그냥 그러고 그냥 다운로드 링크를 그쵸. 받아서 그냥 다운로드 받거나 그러니까 iOS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서 확인 작업도 뭐 몇 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그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르고 설치하셔서 네.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으셨을 그게 거예요. 진짜 그 휴대폰으로 뭐 결제, 소액 결제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월 5만 원인데 월 5만 원이면 차라리 GPT 구독하시는 게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오픈 AI라고 써 있는 것 제조사에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카드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처음부터 맞아요. 네. 그러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스캠일 경우가 많고요. 일단 챗GPT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료가 아니면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톡방 운영하시면서 이제 또 그리고 마케팅 기업을 하시면서 일단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은 사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또 기업에서의 어떤 뭐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높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엔잡을 한다든지 뭔가 창업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것들을 조금 부수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웹상에서 마케팅을 좀 해서 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GPT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됐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개념에서 GPT를 좀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미 마케팅 회사들은 다 챗GPT를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그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네. 다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마케팅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LLM의 가장 큰 단점이 최신 정보를 모른다와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잘한다.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케팅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보면은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네. 집어던진 사건. 네. 요거를 전 처음 듣고 네. 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터다.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이슈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맞아요. 마케팅 개념은. 마케팅의 어떤 사람이 그 창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 어떤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 챗GPT나 LLM들이 굉장히 잘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전략을 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거의 전 분야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정말 뭐 마케팅 할 때 아까 전에 사실 이제 단어와 단어가 서로 관련이 없는 부분을 이제 의뢰인이 이제 이거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제대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품의 이런 어떤 고객과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마케팅 업체 대표 차원에서 그걸 엮어줄 때 GPT-4를 어떤 식으로 좀 쓰면은 좋을까요?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뭐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게 뭐 연결이 안 되는 거를 해달라는 클라이언트보다는 네. 그냥 마케팅을 음. 해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더 많죠. 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고 싶고 뭐 네. 목표는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제안서부터 저희는 쓰거든요. 네. 네, 제안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안서 작업이 제일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저희 제안서를 줘도 그쵸. 거래를 안 하면은 네. 뭐 상관이 전혀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의뢰를 받고 나서 타겟 고객을 찾고 제안서 만들어줘라고 하면 제안서를 금방 만들어줘요. 저희도 품이 별로 안 들으니까 부담 없이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 제일 하기 또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견적서거든요. 네. 견적서를 잘 뽑으려면 세부 항목을 네. 잘 뽑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뽑아줍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한 일단은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타겟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 시장 조사를 다 해야 했지만 이제는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잘하고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만 그 시장 조사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의뢰를 한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돈을 쓰고 용역을 맡기는 개념이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실제 현재 상황에서의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GPT는 아직까지 좀 시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직 시차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구글 제미나이나 등등 볼 때 그런 개념도 일단 시차에서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오픈소스 개념에서의 메타의 뭐 라마 3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최근까지 학습을 했다 해도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도 예전 학습된 그런 LLM 모델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더 최신의 정보를 시장 조사를 가공해서 의뢰인한테 줘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단 뭐 시장 조사는 저희가 클라이언트의 그런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유료를 사용하죠. 유료를 사용하면은 브라우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검색을 한번 한 다음에 제공을 해줘서 출처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참고하는 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팩트 체크라든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내가 마케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네. 그런 거를 받아서 내가 그 AI를 통해서 한번 대행사를 해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쵸. 혹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겠죠. 그게 다 안 된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상 그 창업 분야에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GPT를 가지고 뭐든 창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빈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해서 자기가 업무상에서 GPT-4를 쓰면은 너무나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데 새로운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GPT-4를 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게 일종의 창업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창업자들이 결국 그런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일까요? 일단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뭐 챗GPT로 돈 버는 방법, 월 1,000만 원 네. 버는 방법 이거 너무 많이 있긴 한데 네. 다 잘 아시겠지만 돈을 버는 방법과 이런 도구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누군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의 필요와 뭐 니즈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경쟁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경쟁사와의 어떤 차별점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챗 GPT만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똑같은 제품을 여러 명이 팔아도요.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팔아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의 얘기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할 때 이제 원래 차별성이라는 게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경쟁사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장벽이 낮아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그렇죠.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챗GPT가 해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이 차별점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창업을 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누구나 다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별성이 없어져서 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대신 그런 기술적인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브랜딩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탑티어에 있는 그런 곳들은 그거를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사실 그래서 문턱이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특정 분야에 있는 특정 규모의 어떤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독점은 아니고 나눠서 잘 가지고 갔는데 일반인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 하나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창업을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뭐 각각의 능력 차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 안에 들어있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뭐 이건 계속해서 AI 피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들어온다 해도 너무 레드오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AI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연배대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궁금해하고 정말 많이 공부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이제 방향을 못 잡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회사에서 새로 직원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 때에도 그 친구들도 컴퓨터 전공이고 고급 개발자를 지향하는 친구들이고 한데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AI를 접목해서 무엇을 해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네. 정말 좋은 만능 톱이 있어요. 뭐 파이프도 자르고 콘크리트도 자르고 근데 그 톱으로 뭘 만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획하고 전체를 보고 정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큰 시야로 보는 친구들은 사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네. 그 단계까지 가는 길이 사실상 거의 막혀버린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4층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네. 1층에서 4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야 돼. 그 중간에 계단이 없어지니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오게 될 거예요. 당장 지금 자라나는 이 친구들은 네.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인공지능보다 더 잘나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도구인데 도구를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또 자기의 또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승진이라든지, 그리고 더 다른 방법은 또 이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창업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유니콘화 되는 방향성에서 레벨업을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다들 이제 GPT라든지 이런 어떤 LLM 모델을 좀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다들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들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해안이 좀 있을까요? 저는 모두 네.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거부감이 되게 심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그런 것까지 공부해서 또 해야 돼? 네.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뭐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AI 시대로 접어들었고 뭔가 혁신이 시작됐잖아요. 네. 무조건 저는 뭐 목적성이 없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써오던 분들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됐는데 됐다라든지 이런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네. 노하우가 생겨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으면 더 잘 나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경쟁력이 될 거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먼저 써보고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하셔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3년 후, 4년 후, 5년 후가 되면 굉장히 큰 차별점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막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게 나오겠죠. 네. 그랬을 때는 먼저 지금 사용하셨던 지금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세대잖아요. 저희 연령대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거의 그쯤에서 비슷한데 인터넷이 막 들어왔을 때 막 통신 시절도 있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PC 닷컴 선점하기 위해서 네. 막 그런 시대를 그런 젊었을 시대들이 때 있었죠. 이제 겪었던 청소년기부터 대학교 때쯤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겪어온 분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계신데 보면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공부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냥 네. 게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즐기면서 네.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체득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GPT가 나왔고 지금 이제 LLM 시대가 열렸는데 AI 시대가 열렸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좀 연령대가 되신 분들은 그걸 또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나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성 세대 중에서도 좀 얼리 어답터들은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나가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결국은 그 거부감은 결국은 그 공부 개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거기서가 네. 어떻게 보면 창업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진입 장벽이라든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해서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게 하느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창업하는 그런 아이템의 하나가 될 수가 일종의 있겠죠. 페인 포인트가 거기에 그렇죠. 남아있는 네. 거죠.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GPT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한다?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지불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그만의 가치를 산다라는 의미인데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회사를 방문하거나 할 때 정말 대표님 존경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그 회사의 대표는 존경받아야 돼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장기업이면 다 해야 네. 되고요. 그렇죠. 네. 큰 기업은 좀 그래도 네. 밑에서 직원은 주니까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정말 존경받으셔야 되거든요.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스트레스 엄청 나실 거예요. 항상. 그렇죠, 대표님. 네. 저는 뭐 작은 기업이라. 아니 뭐 작건 크건 간에 사실상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저도 그 대표분들의 CEO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니즈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GPT 이제 앞으로 더 계속해서 GPT가 또 더 레벨업 될 것이고 사실 다른 서비스도 좀 써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클로드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미나이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일단 뭐 GPT가 많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성능 면에서는 아직은 4.5가 최고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계속해서 그런 뭐 경쟁이 있겠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뭐 어떤 걸 쓰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GPT를 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니즈의 소비자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느냐가 문제가 더 만족시켜주느냐. 관건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창업 분야일 경우에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찾고 하다 보면은 그들만의 또 자기만의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또 대표님과 이사님과 얘기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독자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GPT를 이제 무료가 됐으니까 한번 활용하시면서 내 일에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굳이 창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충분히 회사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을 거예요. 뭐 비단 뭐 단순히 뭐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레벨업된 그런 서비스들이 또 나왔을 때 어쩌면 누구보다 그때 입문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뭔가 생산물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PT-4.5 관련해서 뭐 마음껏 무료로 풀렸으니까 많이 써보시고요. 저희도 AI PT님도 그 관련해서 앞으로도 연계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